2024년 10월 25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FOMC 불확실성에 오늘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올려놓은 게 3시 15분에서 20분 사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가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마감을 했으니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이 일단은 3,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약보합, 그러니까 약간 매도가 이어지다가요. 2시 30분을 넘어서게 되면서 소폭 매수됐고 40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폭 상승 마감했죠. 전일 대비. 물론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9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뭐 중간에 일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시 넘어서 다시 매도로 전환되었고요. 2시 50분이 넘어서게 되면서 외국인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기관도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방어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는데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을 잠깐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미국 쪽에서 테슬라가 2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쪽에서는 뭐 큰 흐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 두 번째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려아연이나 티웨이 항공,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게 다 경영권 분쟁을 하는 회사인데 뭐 장 초반에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해드리자면 삼성 E&A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 하락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뭐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섹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은행 관련주, 신한금융투자가 KB금융에 대해서 3분기 지배순이익이 1조 6,100억 원으로서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상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은행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가 22%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승 출발 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나쁘지는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종 가이던스는 잠정인데 못하가 좀 낮네요. 가이던스에 비해서 배터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고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지 다소 쉬워지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호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는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뭐 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에이징랜드 오늘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흐름 괜찮게 나왔고요. 그 외에 CXL 관련된 파도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이는 SK 하이닉스와 테슬라에 대한 SSD 공급 논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안주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노출 불법 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보안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이폰주는 뭐 어제부터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판매 부진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그 안에서 뭐 종목들의 흐름도 역시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주었는데, 오늘 4% 이상 움직였던 종목들 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E까지 3%로 할게요. 3%로 하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려면 제가 관심 종목도 계속 좀 세팅이 되어 있어 갖고 두 개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해드려야 돼서 좀 마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했으니까 말씀을 해드리자면, 오늘 반도체 중에서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ISC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며칠 동안 횡보가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11월 5일 날 컨퍼런스 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후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 4분기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7만원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강하지는 않지만 오늘 마감을 했던 64,0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 존재를 하는 가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요, 2%짜리도 볼까요? 유바이오로직스 2.3%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지선은 아직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지선은 아직 이탈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교촌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이렇게 평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 말씀을 해드렸던 11,8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했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같이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200원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추매 뭐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소폭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RFIC가 몇 프로가 됐는지 한 2% 정도 하락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1.71%밖에 밀리진 않은 모습이네요. 계속 저항이었어요. 저항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힘이 좋으니까 아랫골이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올해 전체적인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4분기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3분기 실적 나오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YG엔터 뭐 이번 주 내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죠. 저도 들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제가 좀 막귀인 것 같아요. 막귀인 것 같아 갖고 뭐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나오고 베이비몬스터 1집 얘기도 좀 나왔고요. 목표 주가가 54,000원을 흥국증권에서 냈는데 초기 성적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목표가를 계속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거래량은 뭐 54%밖에 안 되죠. 뭐 단기 급등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쪽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시장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약세였고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약세인 흐름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의 여부가 좀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GC셀 10월 14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 저항을 그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한 모습인데 결국은 이거는 미국에 대한 이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국채금리가 일부 조금 하락을 했죠.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좀 약세를 최근에 보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바이오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를 안 건드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주나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가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야 뭐 삼성 계열사니 돈이 많죠. 근데 돈이 많지 않은 중소형 어 제약 바이오는 뭐 흔들릴 수 있겠다. 금리와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이전에 저점을 형성을 했던 34,700원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끝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전에 저점이었던 3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뭐 미국을 좀 봐야겠지만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35,000원 위로 올라갈지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가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 3%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어제 특별한 이슈 없이 조정을 좀 받은 거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가격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그 가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지지가 좀 잡힌 듯한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2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TI 이상외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정리가 일부 좀 됐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나마 아래 꼬리를 달면서 버텼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온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윗꼬리를 달았을 때 있잖아요. 이때가 이전에 저항이 26,000원 부근이었는데 이 저항에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러스를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이 그냥 좀 누워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흐름이 어떻게 잡히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지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 26,5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아이폰이 오늘 크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여부가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흐름은 잡히진 않았다. 다만 옆으로 누웠는데 손실은 안 볼 것 같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TSE. TSE는 저항이었죠. 이 저항 부근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어제 돌파를 했는데 오늘 지지가 나오는 곳이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곳이었다. 그러면 지금 지지는 나쁘지는 않다. 음봉이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잡혔던 게 송원산업, 에이징랜드, 오파스넷, 덕양산업, i3 시스템, 명신산업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게 되면 송원산업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에이징랜드는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서 제외가 되었고요. 오파스넷도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랑 좀 갭이 좀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i3 시스템은 24년도 실적은 좋아지는데 3, 4분기의 실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고자 넣어놨고요. 명신산업은 3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는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볼게요. 명신산업 먼저 볼게요. 명신산업 저항이 요렇게 있고요. 이 13,500원에서 이거는 이제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있다라고 하는 건 1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2분할 매수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1차 매수는 13,500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는 14,000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추후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13,900원 즉 14,000원까지 매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13,3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5,500원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할 말씀드렸어요. 2분할 말씀을 드렸고 이 분할로 매수가 다 됐다라는 기준을 잡고 13,100원 하죠. 13,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15,5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i3 시스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 및 엑스레이 영상 센서 전문 업체인데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자율주행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가 미국 쪽에서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만 이거는 매매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만 41,000원대까지 좀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36,000원 돌파 시 매수 가능합니다. 단 손절가는 35,000원, 34,750원이요. 34,750원 손절가로 좀 잡고요. 정확한 가격을 좀 측정을 하면 그냥 36,000원이 맞을 것 같아요. 36,000원, 34,750원 손절가, 단기적인 목표가 41,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신산업도 그 테슬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은 하기는 했지만 뭐 그러면 분할 매수 방법을 정해서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송원산업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이 3분기째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1.4%였는데 뭐 이번에 7.8%가 올라갔고 매출액은 16%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524%가 증가를 했다.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커서 뭐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가 많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증권사 커버리지가 좀 없어서 보수적으로만 16,000원대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13,3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되 손절가는 4% 이탈 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혼자 모투를 하고 있죠. 모투를 좀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안에서 매수를 합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지 않는데 뭐 LH만도나 에이징랜드는 제가 이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시 7분에 에이징랜드를 바닥에서 지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SK 하이닉스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 논의가 좀 있었던 거고 이 뉴스가 나온 게 9시 한 30분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HL만도는 이전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가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있고 오늘 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31,200원이 사실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때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았는데 이게 제가 쓰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범위가 좀 있어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렇게 좀 잡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계속 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잘 마감되었다. 이제는 다음 주 기대를 좀 해보고 결국 변동성이 즉 불확실성이 마무리되는 게 11월 5일과 11월 7일이죠. 그때까지는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